2025년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군 인공지능 광풍. 과연 이 엄청난 성장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거대한 거품일까요? 오늘 여러 자료를 통해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5조 달러. 네, 이게 2025년에 엔비디아가 한때 달성했던 정말 믿기 힘든 시가총액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AI 시장에 얼마나 엄청난 돈과 열기가 쏠려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이건 뭐 거의 광란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AI가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이 믿음, 이게 정말 진정한 혁명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과거에 수없이 봐왔던 아주 익숙한 패턴이 그저 반복되는 걸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미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죠.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의 이 AI 열풍과 정말 소름 돋게 닮아 있는 역사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840년대 철도 광풍, 1999년의 닷컴 버블, 그리고 2025년 지금의 AI 열풍.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기대감에 거대한 투자가 몰렸다가 결국 붕괴하는 패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역사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철도가 세상을 바꾸고 인터넷이 경제를 완전히 뒤바꾼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정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건 기술의 혁신성이 반드시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아주 뼈아픈 교훈이에요. 퀸즈 대학의 경제사학자 가레스 캠벨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도 나도 과도한 경쟁과 투자가 몰리면 결국 거품은 터지고 투자자들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교훈을 딱 기억하면서 현재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정말로 거품 속에 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아주 명백한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주식시장 전체에 붙어 있는 가격표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장기적인 수익성을 감안했을 때 시장이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케이프 비율이라는 지표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의 가격표가 1929년 대공황 직전보다도 비싸고요. 역사상 최악의 거품이었던 닷컴 버블 정점에 거의 다다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위험 신호가 아주 선명하게 켜진 거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이 극심한 쏠림 현상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단 7개의 회사가 전체 S&P 500 시가총액의 무려 2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 전체가 이 소수의 기술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투기꾼들이 이제 소셜미디어를 만났습니다. 실체도 없는 밈코인이 하루아침에 폭등하고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사줄 다음 바보에게 팔면 된다는 아주 위험한 믿음이 퍼지고 있죠. 이게 바로 거품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투기 열풍의 모습입니다. 이런 투기 열풍은 시장을 바싹 마른 장작더미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불을 붙일 불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료에서는 2026년에 터질 수 있는 세 개의 시한폭탄을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숨겨진 부채,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채권 시장의 반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과거 닷컴 버블 때와는 또 다른 지금 이 시대만의 아주 독특한 위협 요인들이에요.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폭탄은 바로 은행 시스템 파악, 그러니까 이른바 그림자 금융 속에 숨어있는 사모신용 시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규제가 엄청 강화됐잖아요. 그러자 돈이 이 규제 없는 시장으로 막 몰려들면서 수조 달러 규모로 커져버렸죠. 진짜 문제는 이 막대한 부채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고금리가 계속된다면 이 숨겨진 빚더미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압박입니다. 만약 정부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같은 정책을 편다면 겨우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은 정치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자산 시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6% 이상. 이게 지금 미국 연방정부 재정 적자의 GDP 대비 비율입니다. 전쟁이나 심각한 불황도 아닌 이런 평시에 이렇게까지 적자가 높은 건 정말 이례잡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엄청난 빚이 바로 마지막 방아쇠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빚을 계속 찍어내면 시장에 보안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채권 자경단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죠. 이들은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치워버립니다. 그 결과 국채 금리는 순식간에 급등하고 이건 곧바로 주식시장의 대폭락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증거와 잠재적인 위협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내리는 최종적인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 예측은 바로 이겁니다. 붕괴 전에 마지막 거품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한마디로 파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시장은 단기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 부채, 그리고 정치적 압력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피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화려하고 시끄러운 파티가 끝났을 때 그 엄청난 계산서는 과연 누가 감당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